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 공세로 인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2017포인트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개인의 매수 덕분에 561포인트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에선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 최재식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주간 증시 주요 일정으로 연구원님께서는 IMF의 세계 경제 전망 수정치 발표를 꼽아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금주에는 중요한 일정 중에서는 IMF의 세계 경제 전망 수정치 발표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유로존과 중국이 제조 PMI 잠정치를 발표합니다. 먼저 IMF의 세계 경제 전망 수정치 발표를 보면 일단 1분기 주요국 성장이 부진해가지고 지난 4월에 하향한 데 이어서 이번에도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주요 관심 포인트는 전체 세계 성장률의 하향 조정 폭이라든지 미국에 대한 추가 하향 여부, 그다음에 연초 부진했던 유로존 성장에 대한 하향 여부, 그리고 중국 전망치 유지 여부입니다. 일단 중국의 전망치는 올해 7.5%를 4월에 제시해놨는데 이거를 이제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하향하느냐 부분에서 좀 관심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주 후반에 중국과 유로존의 제조업 잠정치 PMI가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중요할 텐데 HSBC 제조 PMI가 지난달에 50.7을 기록하면서 6개월 만에 기준선 50을 상회했었습니다. 일단 6월에 적격 상업은행에 대해서 지준율도 인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50.7 이상의 양호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6월에 기준금리 인하 후 추가적인 마이너스 예치금리도 있었고요. 그래서 유로존도 7월 잠정치에서는 좀 6월보다는 좀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마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좀 올랐었고 또 오전에는 경제 부총리와 한 총재의 경제 인식 공유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오후 들어서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국내 기관들 매도죠. 펀드 환매가 2,000선도 넘게 되면서 2,000선 넘어가면서 펀드 환매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관 쪽으로 특히 투신 쪽으로 펀드 환매가 전개되고 있는데 저는 일단 그러한 수급적인 내부적인 수급이라든지 약간 많이 단기간에 좀 급하게 올랐다는 측면 이런 규율적인 문제 외 빼고는 전반적으로 펀더멘탈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주에 대형주 관련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대형주 실적들이 대부분 이제 예상치 수준이라든지 좀 더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실적 하향으로 인한 조정 시에는 좀 저가 매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이 1029원으로 하락 출발했는데요. 현재 동향 어떻습니까?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은 소폭의 하락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좁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50전이 하락한 1029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달러원은 하락 압력 받으면서 1026원 70전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반등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27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달러원이 장중한 데 1036원을 돌파하면서 일시적으로 과매수 국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지난주 후반부터 소폭의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환율의 상승을 이끌었던 여교의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이 약화된 가운데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 또한 그 규모가 크지 않으면서 시장은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줄이는 가운데 결제 수요가 환율의 하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의 상승과 또 상품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는 등 대외적으로 워낙 강세 요인들이 충분했습니다만 달러원은 이 재료들을 무시하면서 강보합세로 뉴욕 여교의 시장을 마감했고요. 이어지는 오늘 서울시장에서도 제한적인 수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달러원의 움직임에서 주목할 부분은요. 지난주의 위험 회피 재료가 모두 소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일본 증시 시장과 함께 아시아 외환시장에서의 거래량이 감소한 점이 서울 외환시장에서 또 환율 움직임의 둔화로 나타났다고 보고요. 일본 증시가 다시 열리는 내일부터 여교의 시장 참여자들이 활발하게 서울시장 거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최근 달러원의 동향이 엔원 환율 반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인데요. 엔화는 통상적으로 위험 회피 재료의 부상과 함께 강세를 보입니다만 최근에는 미 국제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되면서 이에 따른 장기 국채 금리 하락이 엔화 강세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엔원의 추가 반등과 이에 따른 달러원의 동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고요. 동시에 위험 선호도 상승에 따른 달러원의 하락 가능성 역시 혼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의 재료가 더 우세할지는 향후 달러원의 흐름이 힌트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025원이 하향 돌파될 경우 달러원은 횡보세 또는 하락세로 굳어질 수 있겠고요. 반면에 1025원 이상에서 환율이 지지될 경우 달러원은 상승세를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을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2분기 실적 부진이 예고되어 있는 상태라 결국 실적 모멘텀에 따른 종목 차별화와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부분은 상당히 좀 녹아 있다고 좀 보이고요. 그 종목별로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차별적, 선별적 종목 장세가 진행될 거다. 사실은 이제 그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는 동반 상승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이 같이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차별적, 선별적 종목 장세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좀 상당히 어려운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산업군이나 테마군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내려가는 형태를 좀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어떤 종목 장세가 될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지난주 전체적으로 장세의 흐름을 좀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 주 초반의 어떤 분위기들이 하락 분위기가 좀 우세했지만 전체적으로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면서 거래소는 그동안의 어떤 그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저항선 역할을 했던 2010포인트를 돌파해서 2020포인트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 상승폭에 대한 조정과 반등이 나타나면서 지난주 한 주는 장중 등락이 좀
반복되다가 결국 이제 종가 무렵에 주 후반 무렵에 이제 그 반등을 성공을 하면서 지난주 전체적인 시장은 거래소 코스닥 모두 동이 반등 분위기를 연출을 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지수가 움직였었던 재료를 굳이 찾아본다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제2기 경제팀에 대한 기대들이 시장에 좀 많이 표현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그 정부 정책들이 발표되는 게 거시경제 활성화 방안에 본격적인 어떤 시동을 걸겠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준비를 저런저런 준비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분명히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은 지금 충분히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는 다른 때와 좀 다르게 시장이 그래도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장중 조정 정도에서 끝내면서 재차금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반복해서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거시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들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그 환율 개선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불과 1, 2주 전까지만 해도 과연 1000이 지지가 될 거냐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잠깐 지나고 보니까 1000이 완전하게 지지가 되면서 1030까지도 갔던 이런 환율 분위기는 결국은 이제 초대형주들의 반등의 어떤 빌미가 분명히 제공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의 지속적인 안정을 좀 기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8월 금통위 정도에서는 분명히 금리 인하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사실 이제 저희 시간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7월부터는 금리 인하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고요. 환율이라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금리 인하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것은 양날의 칼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정책을 잘못 쓰게 되면은 상당히 좀 위험한 정책이 될 수가 있고요. 경제 실물을 기반으로 한 어떤 금리 통화 정책을 사용해야 되는데 단순히 통화 정책만 갖고서 실물 경기를 돌린다는 건 상당히 무모한 발상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환율 개선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출 기업에 대한 어떤 실적 향후 개선 쪽으로 전체적으로 방향을 좀 몰려가는 그런 분위기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도 이에 좀 호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잠깐 설명드렸지만 외국인의 매수 주체는 지금 유럽계 자금이나 북미 쪽 자금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조세 회피 쪽의 어떤 헤지펀드 쪽의 자금들이 아니라 국부 펀드 쪽의 자금이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국부 펀드들은 단기 펀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바로바로 시세의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급에서는 상당히 나타난다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는 국부 펀드 중심의 매수이고 중장기적인 펀드가 국내 시장에 또한 좋은 어떤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시장이 안정화됐던 가장 큰 이유는 낙폭과대 종목들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다는 게 일단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일정 부분의 지수 방어 역할을 했다면 낙폭과대 종목이 작은 이벤트를 가지고서 종목별로 순환매가 형성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조선주 같은 게 또 한 번 향후 이제 실적에 대한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 그러면서 삼성중공업 같은 게 수주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고요. 건설, 증권, 철강 사실 들어보면은 예전에 좀 상당히 안 좋았던 업종이나 종목군들이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하방을 잡으면서 순환이 돌고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 바닥을 잡아주면서 지난주 증시는 전체적으로 반등을 이어갔던 한 주의 흐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들 몇 가지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죠. 네. 특징적인 종목 중에서 이제 OCI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 이제 사실은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종목은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OCI는 많이 아실 건데 이제 OCI 머티리얼즈는 많이 하시는 종목은 아닌데 OCI하고의 어떤 태양광 쪽에서의 밸류체인을 형성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OCI 머티리얼즈가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2분기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영업이익이 한 154% 정도 증가했고 그리고 하반기 역시도 실적 개선이 확실하게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OCI 머티리얼즈가 뭐 하는 회사냐면 반도체, LCD, 태양전지에 관련한 어떤 제조 과정에서의 특수가스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OCI가 지금 OCI 머티리얼즈, OCI가 묶였을 때
그럼 태양 전지 쪽에서 업황 개선으로 지금 실적 개선이 나타났냐라고 본다면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지금 이제 요번에 그 실적이 개선됐던 거는 반도체하고 LCD 쪽의 특수가스 쪽이 확실하게 실적이 돌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태양 전지 쪽에 관련한 특수가스 쪽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좀 있는 상태인데, 근데 분명한 것은 OCI 머티리얼즈의 실적 개선 기대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향후 종목들이 움직이는 종목군이 어느 쪽에서 움직일 거냐에 대한 일정한 힌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텍 토비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 토비스는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토비스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코텍하고 토비스는 같은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토비스가 뭐 하는 회사냐면 이제 모니터 쪽을 하는 회사인데, 사실은 모니터는 LCD 뭐 이런 쪽이 좀 업황들이 좀 안 좋은데 얘네들은 어느 쪽의 모니터를 하는 거냐면 카지노 쪽의 모니터 관련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카지노 모니터의 대장주는 코텍이 될 거고요. 아마 모비스는 뭐 2위, 3위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먼저 토비스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제 그 코텍이 상승폭을 좀 확대하다가 지금 장이 좀 밀리면서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을 했던 부분은 좀 있는데, 자, 이게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카지노 모니터 관련주라고 일단 분류가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영종도 카지노, 그러니까 영종도하고 제주도 쪽에서 카지노, 그러니까 리조트 쪽의 대규모 리조트, 그러니까 그 파라다이스가 그 영종도에다 한 1조 9천억 정도, 그리고 외국계 회사가 2조 1천억 정도, 그리고 그 GKL 같은 게 제주도에다가 뭐 한 1조 3, 4천억 정도, 이런 정도로 대규모로 카지노 관련 리조트들을 굉장히 규모 있게 만들면서 뭐 일종의 마카오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좀 형성하겠다라는 분위기들이 좀 형성되면서 이들이 향후 중장기적인 어떤 실적의 모멘텀은 강력하게 나타날 걸로 보기 때문에 아마 그 테마군이 형성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상승 가능성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앞으로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도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아침부터 정리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살짝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바닥권에서 동반 상승을 하는 거에는 시장의 그 중심축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난주 뭐 후반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현재의 종목군의 상승은 상당히 불건전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상승세로 돌아올 때까지는 한 차례의 충격은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모두 오늘 동이 아침부터 이제 미국 증시가 강하게 떴다라는 이유 때문에 아침에 상승 출발을 했지만 대부분 더 이상 상승폭을 유지하거나 확대하지 못하고 장중에 대부분 차익 매물을 맞고 떨어지는 건데요. 아마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반 상승에 대한 차익 매물 출회로 일단 판단을 하면 되시는 것 같고요. 단순하게 기관의 펀드 환매만 가지고서 오늘 장이 밀렸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일단은 바닥권에서 순환이 돌 만한 종목들은 웬만큼 돌았고 향후 돈다고 해도 그 돌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종목별로 계속적인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부분에서 제일 먼저 제목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종목 장세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더 어려워질 게 아무거나 다 올라가는 거. 예를 들어서 바이오면 바이오가 묶여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바이오 쪽에서 한두 종목만 올라가는데 얘네들이 왜 올라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향후 종목 장세는 동반 강세보다는 차별적, 선별적 상승세다. 그러니까 가는 애들이 가는 거고 좋아지는 애들이 가는 거다. 근데 또 예전에 갔던 것들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새롭게 돌아나오는 종목들이 형성될 거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2기 상승 종목들이 새롭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앞부분에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아마 이런 종목들이 우선은 먼저 치고 나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요. 2분기 실적이 좋아지고요. 3분기 실적이 담보가 되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업황이 좋아지는 쪽은 전체적인 관련 부분에서 종목 재편 작업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그런 것들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떤 의미 있는 변화들이 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업황이라는 걸 좀 보실 줄 알아야지만 이제 종목을 좀 찾아낼 수 있는 거고요. 단순한 어떤 기술적 분석 갖고 지금 종목을 잘못 접근하다가는 상당한 좀 낭패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연속적인 실적 담보, 그러니까 실적 개선이 담보가 되는 종목 중심의 종목 재편은 우선적인 한 부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연속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에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의 멘토입니다. 매일 오후 2시 20분 특징주를 가지고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함께 여러분께 매매 동향, 매매 전략까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있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아무래도 이제 2, 4분기 실적 발표가 성큼 다가오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니까 종목들이 급격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종목들 오늘 순간적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떨어지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2분기 실적은요 지난주와 이번주와 그렇게 크게 썩 달라진 게 없습니다. 더 예측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럼 이러한 충격이 사실은요 종목에 따라서는 이러한 충격을 가지고 매집의 강도가 굉장히 커지는 종목들이 있고 반대로 진짜 실망이어서 떨어지는 종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대형주 업종 대표주급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급락하는 날은요 그냥 기분 좋게 사셔도 됩니다. 사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급락이 들어온 부분은 그 앞에 과정을 보면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공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 꾸준하게 해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급락하는 종목들 중에서 업종 대표주들은요, 이러한 순간적인 급락이 들어오면 지금은 받으세요. 왜냐면 지금 지수가 이번 주에도 갑니다. 이번 주에도 가요. 그러니까 이런 조정을 줄 때 기분 좋게 사놓으셔야지 또 올라갈 때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여튼요, 오늘은 특징주 어떤 종목 골라와 봤냐면요, 지난주에 이 종목에 대칭되는 종목 했었어요. 근데 바로 또 이번 주 들어오자마자 이 종목 안 할 수가 없네요.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가 지금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간에 우리 1년을 보면은 파라다이스와 GKL이 같이 가다가 파라다이스는 위쪽으로 솟았고요. GKL은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조정을 받았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GKL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괜찮다. 그죠? 그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파라다이스는 다시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해 드렸었거든요. 파라다이스와 GKL은 롱숏 매매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둘이 간격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한쪽 거를 팔아서 이쪽 걸 사게 되고 또 간격이 반대쪽으로 벌어지게 되면 이쪽 걸 팔아서 또 이쪽을 사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된다. 그렇지만 둘 다 일단 동방성장 기업이면 틀림이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렇게 드렸었는데요. 하여튼 파라다이스가 최근에 계속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는요. 파라나스 호텔의 인수 계획을 철회를 했죠. 이 파라나스 호텔이 지금 또 강남점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바로 옆에 컨티넨탈 옆에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뭐냐면 GKL은 인수를 하겠다고 들어갔고 둘 다 동시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는 안 해! 하고 빠졌는데 그러면 GKL이 그동안에 파라다이스 대비 굉장히 움츠렸던 부분에서 이런 거는 좀 좋은 거 아닌가? 그러면 파라다이스는 요거 뺏기고 나면 GKL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우려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최근에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보세요. 파라다이스가 이 파라나스 호텔 인수 계획을 처리를 했으면 그러면 계속하고 있는 GKL은 주가가 홈런을 쳐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죠.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실제 내용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수급 동향 보면 작년 8월 달부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주 기조적이었습니다. 그냥 뭐 연일 사는 거예요. 한 번에 와장창 사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사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 3일 동안은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이제 매수를 보였다가 매도세로 동시에 매도를 보입니다. 기관은 4일째, 외국인은 3일째 매도를 보이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이 수급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해드렸던 파라나스 호텔의 인수계획 이거를 넘어서 뭐 새로운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새로운 거라는 게요.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자, 핵심 포인트는요. 그러면 왜 파라나스 호텔의 인수전에서 빠져나갔느냐. 바로 이거죠.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복합몰. 그죠. 복합 리조트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일을 벌리기보다는 이거 하나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과 여기 만약에 영종도 그 복합 리조트 건설을 했는데 실패를 하면 어떡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리스크.
일정한, 의외로 바로 실패는 뭐 하지 않겠죠. 그죠? 그렇지만 일정한 시간이 딜레이 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부분까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국내 카지노 산업은 아직도 성장 산업입니다. 성숙 산업이 아니라 성장 산업이고, 또 GKL이 파라나스 호텔을 인수한다고 해서 파라다이스가 충격을 받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즉 뭐냐면 둘이는 경쟁자인 것만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요, GKL은 어디를 중점으로, 도심을 중점으로 카지노를 형성을 했어요. 도심을 중점적으로 교통이 좋고 이런 호텔을 이용했다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휴양지를 공략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타겟이 좀 다릅니다. 타겟이 좀 다르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호텔을 인수했다고 해서 만약에 파라다이스가 인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큰 시너지는 없고요. GKL 같은 경우에는 시너지가 있죠. 그러니까 GKL의 의미에서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는데 파라다이스는 인수하나 안 하나 사실은 이 내용은 별로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면 승자의 저주라고 그러죠. 이겼지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오히려 손실을 보는 이런 케이스도 일어날 수 있다는데 기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GKL과의 입지와 주 타겟이 다르다는 거 요 검토해 본다면 이 파라다이스의 현재 하락의 이유를 굳이 파라나스 호텔로 찾기는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향후 전망을 보면은요, 이게 지금 떨어진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거 같습니다. 750만 주를 팔았습니다. 그죠? 외국인과 기관의 블록딜로 다 팔았어요. 근데 판 그 시점부터 주가가 사실은 떨어졌거든요. 그럼 이 750만 주를 판 이 처분 금액을 가지고 어디다 쓰겠느냐? 제주하고 부산에 롯데호텔 카지노 인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 영업장을 인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요거는요 충분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좋은 내용이긴 한데 일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블록딜로 자사주를 대거 매도를 했으니까 여튼 유통 물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통 물량이 굉장히 많아질 소지가 많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새로운 리스크였다. 자사주를 한 주씩 내다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몽창 가지고 있던 거를 외국인과 기관은 한 번에 던져주니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몽창 파는 것이 아니라 계속 팔 가능성도 생긴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우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분기 영업이익은요 358억, 그리고 순이익은 285억으로 뭐 무난한 안정적인 실적은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러면 파라다이스가 왜 하락을 했는지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실적 내재 가치에 있다. 밸류밴드 보시면 아실 겁니다. 보시죠. 자, 밸류밴드 보시면은요, 저 빨간 능선을 따라서 쭉 올라간 시점이 있었죠. 바로 저 부분입니다. 저 부분이 지금 적정 주가 대비는 일정 부분 고평가가 되어 계속 고평가 상태가 유지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실적 가치하고 시장 가치를 현 시점 적정 주가로 뽑아 본다면 얼마가 나오냐면 3만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아직까지 비싼 상황이죠. 그런데 분명히 이 기업은 3만원으로 설정해서는 안 되고요. 즉 B 지점이 3만원 설정을 하시면 안 되고 그간의 성장과 앞으로의 성장이 계속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준가를 설정을 하자면 35,000원 정도가 돼요. 자, 바로 A 포인트 지점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A 포인트 지점까지 근처 오는 거는 당연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모두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정말 이번에 파라나스부터 시작해서 새로이 맞는 유동성을 가지고 투자했을 때에 얼마만큼 성공이 되고 여기에 대한요 재평가를 하기 위한 딱 중심 가격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가 지금 35,000원, 36,000원에 와 있다는 것은 이 지점부터 이제 다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면 한 단계 레벨업 되는 C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고요. 아니면 아니다, 이게 조금은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런 유동성 확보를 했지만 신규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면 다시 3만원까지 밀려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죠? 갈림길에 정확하게 서 있는 거예요. 갈림길에 서서 이제는 이 가격 근처, 현 가격 부근에서 매매 공방이 나오면서 전부 다 분석을 할 겁니다. 이게 괜찮다? 아니다. 이 분석한 거에서 누가 더 힘을 많이 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시 올라가느냐와 떨어지느냐로 갈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파라다이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지켜보고 계세요.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2주 정도 되면 2주 동안에 분석이 많이 될 거예요. 한 2주 정도까지는
그냥 보시고요. 위쪽으로 간다면 이거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더 많이 나온다. 이럴 때는요.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 의외로 밑쪽으로 간다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더 많고 여기에 대한 어떤 파악이 진행 중이다 라고 생각 들면 한번 좀 잘라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결론적으로 말씀해드리면 매매를 할 때가 아니라 현재의 재평가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를 지켜보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남은의 특징주 Y는요. 파라다이스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멘토입니다. 네, 시장이 또다시 파란불로 돌아섰습니다. 2018포인트 초반대예요. 2017포인트까지 갔네요. 0.09% 약보합권 움직임인데요. 장중에 2030포인트까지 가다가 결국에는 다 뱉어버립니다. 자, 시장에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 확실하게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쪽에서 살펴보자면요. LG화학이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오전장엔 그래도 좀 버티는 듯 싶었지만은 4% 급락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LG화학의 여파로 인해서 화학주 롯데케미칼도 플러스권 움직임 좋다가 결국 마이너스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2% 빠져주고 있고요. 기아차는 뭐 한 0.8% 정도 밀리는 모습이네요. 전반적으로 실적 우려감이 좀 잡히는 종목군 위주로 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고, 많이 올랐던 LG IT 그룹주들도 중심으로 해서 또 한 번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지금 시장은 실적에 웃고 실적에 우는 시장입니다. 실적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실적 발표 이후부터 해서 다시 코스피 중심으로 한 상승장이 나올 겁니다. 대신에 어떻게? 코스닥이 이제 흔들릴 거예요. 요거는 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쪽에서 확실한 포인트, 코스피 쪽으로의 종목 이동 하셔야 됩니다. 조금씩. 자, 첫 번째로 계속 요즘 말씀드리는 건 뭐죠? 우선주 중심 보셔야 되고요. 배당주도 같이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실적이 양호한 것들, 자동차나 건설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셔야 돼요. 뭐 조선주나 화학주 같은 경우는 좀 더 체크는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 보셔야 되고, 여기다 곁들여서 개별주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오는 것은 이 포트상에 기아차나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큰 종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곁들이는 개별주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되고요. 대응 부탁드리고, 자, 이 시간 같이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013-3366번에 0110번으로 상담 같이 해드리니까요. 빨리 보내주시면요. 제가 빨리빨리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수급 100점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볼게요. 오늘 시장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삼성생명, 한국항공우주, 한국타이어입니다. 한국이 4개가 들어갔어요. 오늘은 제가 어쩌다 보니까 애국자 컨셉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국전력입니다. 볼게요. 한국전력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2.7% 정도의 상승이 나와줍니다. 자, 한국전력 전기료 인상 부분이 미뤄졌고 단계적으로 상승을 한답니다. 올린대요. 그래서 좀 악재가 발생해서 주가가 사실 많이 좀 밀렸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밀렸었어요. 하지만 요 포인트에서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할 준비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 포인트에서 수급이 들어왔느냐? 오늘 시장. 자, 금액으로 볼게요. 외국인 20만 주인데 금액으로 볼게요. 외인이 77억, 기관이 20억 이상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수급 보자면 약간 꼬이는 수급이었는데 기관이 오늘 잡아주고요. 외인은 다시 잡아줍니다. 다시 잡아주고 있어요. 최근에 매수한 물량 이상으로 오늘 매수가 들어와 줍니다. 주가를 어떻게 해요? 쫙 끌어올려주고 있네요. 자, 계속 갈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실적은 계속 좋아집니다. 계속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은요, 향후 몇 년 동안 들고 가도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잘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자, 한국가스공사가 오르는 이유 뭘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배당입니다. 배당으로 인해서 한국가스공사가 상승을 하는 큰 그림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큰 그림의 수급에서 살펴보자면요, 차트를 좀 같이 보실게요. 자, 차트를 보자면요, 바닥 포인트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바닥 라인을 잡아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볼게요. 자, 요렇게 지금 바닥 포인트가 잡히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동그라미 쳐놨어요. 자, 여기서 이런 흐름 자체가 나타나고 있죠? 크게 추세로 봤을 때는 현재 구간대가 바닥 인식 구간이에요. 그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맞죠? 맞잖아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일봉으로 다시 가서 배당 포인트가 잡혔어요. 그러면 바닥 포인트 높아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자체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급 볼게요. 오늘 수급에서 외인이 21억 정도, 기관이 소폭이나마 매수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투신을 중심으로요. 최근에 수급 상황 보면은 재미는 없지만 꾸준한 투신의 매수 흐름 나타나줬고, 외인도 다시 한번 매수하는 포인트 자체. 이 연기금의 매도세만 잠깐 진정이 된다면 주가 어떻게 다시 갈까요? 흐름 어떻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급의 그래도 개선 사항이 천천히 보입니다. 보셔야 되고요. 배당 매력도 같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겠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도요, 오늘 시장에서 양호한 모습 보여줍니다. 10만원 아래는 싸다라는 느낌인가요? 근데 사실 삼성생명은요, 이 밴드폭 안에서 갇혀가지고 참 힘들게 움직여요. 이 밴드폭 아래서. 막 크게 가지도 않아요. 많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 밴드폭 아래 갇혀 있습니다. 그쵸? 자, 오늘 수급 볼게요. 오늘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 보니까요, 그래도 외인들과 기관들이 19억, 10억, 11억 이상씩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 보니까 외인이 정말 꾸준하게 매수해줘요. 근데 그렇게 팔던 기관들이 오늘 매수로 전환했어요. 그쵸? 매수로 들어옵니다. 자, 다시 한번 어떻게 10만원 위로의 가격 구간대까지 상승을 줄 수 있는 포인트에 잡혔습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죠. 이슈 덩어리니까 사실. 지금부터 포인트일까요? 내일 시장, 모레 시장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상승 준다면 전고점 포인트 얼마인가요? 10만 7, 8천원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 5% 공략주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해볼 테니까요.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자, 들고 있긴 해요. 현재 들고 있습니다. 잘 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시장 2.6% 급등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포인트를 잡아드렸던 것은 요 포인트 보고서, 이렇게 보고서 바닥 포인트에서 요 그림이 나왔다 말씀드렸죠. 이 그림 나왔고요. 여기서 어떻게 상승 그림 이렇게 나온다. 자, 평행하게 갔을 때 주가 흐름은 어떻게 가나요? 올려보자면 이렇게 가서 다음 포인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가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갈 가능성 높지 않나라는 판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KFX 쌍발 엔진으로 네, 됐습니다. 그러고 인해서 최근에 수급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 기관들 매수가 다시 잘 들어오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보더라도 보세요. 팔던 기관도 다시 들어오고, 꾸준히 전반적인 수급 상황 자체가 최근에 수급 한 달 동안 외인 45만 주, 기관 49만 주, 90만 주 순매수세를 보여줍니다. 그냥 차익 실현하고 나가더라도 계속 사주고 있어요. 전반적으로는. 요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 자체가 긍정적으로 좀 나올 수 있겠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조정시마다 매수하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한국타이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타이어도요. 최근에 많이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가 잡힙니다. 자, 코스피 200, 코스피 100, 코스피 50에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바닥 확인된 이후에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요. 정말 이 바닥 포인트에서 반등을 줍니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 박스권의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던 모습이었는데, 그렇죠? 자, 뚫고 올라가요. 한번 나왔죠? 어떻게 됐습니까? 쌍바닥 그리고요. 다시 올라가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어떻게 바닥 확인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이후에 한번 조정을 거친 이후 요 포인트 때 한 번 더 매수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수급상의 상황을 보더라도요. 자, 여기 보시면요. 한국타이어가 여기 있어요. 세 번째 있네요. 자, 외인 19억 기관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양호한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투신을 중심으로요. 최근에 수급에서 꼬였던 수급 자체가 다시 오늘부터 풀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 내일도 매수가 들어온다면 정말 좋은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네요. 자, 더 갈 수 있을까요?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관심권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담할게요.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자, 3767 현대차 보겠습니다. 3767님, 3767번님, 23만 4천원 현대차 볼게요. 23만 4천원입니다. 네, 요 포인트에 매수하셨어요. 아니면 이때겠죠? 어쨌든 간에 요 정도 그림입니다. 자, 오늘 급락을 해요. 걱정이 되시겠죠? 네. 자동차 다 빠집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보세요. 완성차 업체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예상치에 거의 부합한 실적, 실적이 많이 떨어지는, 아니에요. 전 분기 대비해서 소폭 마이너스거나 거의 전년 분기 수준을 유지할 거란 말이에요. 5월, 6월 판매량이 좋았어요. 7월도 좋게 나올 겁니다. 바닥에서 치유하는 분위기 연출이 될 거란 말이죠. 조금 더 갈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작년 12월부터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빠져도 어디까지 빠질까요? 22만원 빠지면 여기가 한계치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재반도 줄 겁니다. 자, 걱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려온 다음에 22만원까지 내려와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때 재매수 하시면 됩니다. 또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양호한 종목입니다. 좀 길게 보세요. 자동차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업종일 수 있나? 참 좋은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 제가 기아차를 들고 있긴 해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 대비 덜 빠지고 있긴 한데 약간 조정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역시나 이 종목 두 종목 다 좋은 매수 기회로 판단이 됩니다. 긍정적으로 대응하시고요. 빠졌다고 해서 너무 기죽지 마시고 조정이 올수록 좋은 매수 기회를 판단해야 되는 게 바로 자동차, 완성차와 부품주가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AVCNC 볼게요. 2987님 AVCNC 35,598원. 네, AVCNC 보겠습니다. 조금 늦게 뜨네요. 자, 매수가 자체가 얼마시냐면요. 35,598원에 현재 들고 계신데, 자, AVCNC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전에 나타났죠. 근데 또 빠집니다. 자, 제가 이게 더 페이스샵인데, 이때 한번 상담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수급이 너무 안 좋다. 네, 정리하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올라갑니다. 바로 올라가는데, 수급 보니까, 그렇게 또 깔끔하진 않아요. 오히려 더 빠져나가요. 빠져나갑니다. 고점 포인트에서. 그러면, 매도를 안 하셨다면, 지금 포인트에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볼게요. 오늘 수급도 보니까, 오늘은 들어오네요. 다행히. 그런데, 종목은 빠집니다. 투신권은 매도나 연기금 매수한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4% 빠집니다. 불안하단 말이죠. 불안하실 거예요, 분명히. 매수가 자체가 한 번 더 보자면 35,500원대. 35,500원대? 언제쯤 매수하신 거죠? 요때쯤에 이제 볼까요? 매수를 하셨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게 반등을 줄 수 있을까? 전 반등 포인트 여기라고 봐요. 21선 정도 깨졌다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 그때 잡으셔야 돼요. 자, 그림이 이게 나왔어요. 그쵸? 요거 나왔잖아요. 요거 보이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주세요. 어떻게? 반등 줄 때. 근데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약간 주춤해요. 많이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조금 쉬는 타이밍인데 오늘도 한국화면 2% 좀 빠지는데 얘는 그래도 괜찮죠? 약간 좀 밀리는 느낌이 좀 나요. 사실은 약간 수급적으로 볼 때 차익 실현 물량들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종목인가요? 아니네요. 아무래도 주의 바뀌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데 FCNC는 약간 버림받았었는데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땐 또 더 많이 나오잖아요. 종목에 이동을 하시는 건 어떨까? 좀 고민이 됩니다. 화장품주들 지금 차익 실현 물량 최근 들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밀리진 않는 모습이지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주의를 요한다 말씀드리고 다시 재반등 때 그때 한번 매수해보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서울반도체 6899님 38,850원 보겠습니다. 자,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는 듯 싶었는데 또다시 좀 밀립니다. 네. 매수하기에 나쁘진 않은 가격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수급이 좀 들어올 때 그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자면 요 바닥 포인트들에서 잡히는 흐름 자체 나쁘진 않아요. 점차적으로 포인트 자체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오니까 나쁘진 않은 모습인데 하나 걱정인 건 뭐냐면 오늘장 수급 볼까요? 자, 외인들이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네, 그쵸? 최근의 수급 볼게요. 최근의 수급도 깔끔하지가 않아요. 이 수급적인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외인이든 기관이든 좀 많은 물량을 사주면서 개인 물량을 빼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조만간에 반등을 하면 줄 것 같긴 한데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모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수급 주체 자체가 좀 들어와 줄 때 외인이든 기관들이 좀 강한 물량을 매수해주면서 개인 물량을 빼먹는 모습이 나올 때 그때 다시 반등을 줄 거예요. 지금은 거의 매수가 부분이시죠? 팔 필요는 없으세요. 네. 더 이상 밀리기도 사실 힘든 구간입니다. 홀딩 하시고 가져가시면 분명히 반등을 주는데요. 그 시점 자체, 그때 한번, 좀 더 추가 매수해보는 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볼게요. 자, 현대제철 보겠습니다. 6723님, 현대제철 볼게요. 6723님, 현대제철 보겠습니다. 매수가 자체가 73,000원이세요. 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오늘 71,600원대 모습인데요. 철강주 중에서 뭐 현대아이스코나 다 잘 가고 있어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주는 포인트가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오늘 약간 좀 쉬어갈 뿐이죠. 자, 좋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닥 포인트 상승 주고 있는 그림에서 원래 이런 그림이 나올 거 예측했지만 또 바뀌었죠. 흐름 자체가. 요 포인트가 잡히면서 바닥 포인트가 잡혔어요. 단계적으로 볼 때는. 자, 어디까지 갈까요? 상승 포인트. 이럴 경우 저는 고점까지 실지원 좀 올라갑니다. 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현대제철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단지 전 분기 대비해서 소폭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실적이 워낙에 자동차 판매량이 좋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겁니다. 5월 6월 판매량 좋았죠? 그에 따라 실적 역시. 걱정인 것은 현대제철 쪽에서 요즘 트렌드 자체가 알루미늄 쪽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조금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관계를 봤을 때는 상승 분위기 좀 더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좀 더 긍정적으로 대응해 보시자. 흔들리지 마시고 전고점 포인트까지 다시 올라갈 거다 말씀드릴 테니까요. 잘 보유하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AS 좀 바로 할게요. 종목 좀 보겠습니다. 종목들인데요. 저렇습니다. 뭐 그냥 그래요. 움직임이 별로 없죠? SK하이닉스가 소폭 밀리게 하고 있는데 걱정 없어요. 오히려 저는 저 종목은 매수 타이밍이라 판단이 되고요. 한국항공우주도 좋은 흐름이고 뭐 두 종목 다 뭐 소폭이나마 저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냥 걱정 없습니다. 보유하시면 되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개별주 말씀드렸죠? 블루콤 갖고 나왔습니다. 자, 블루콤인데요. 블루콤 어떤 회사인지 설명부터 드려볼게요. 자, 블루콤. 잘 아시죠, 여러분? 블루투스 헤드셋
그 다음에 휴대폰 관련 액세서리를 만드는 업체예요. 목에 거는 그 블루투스 이어폰 보시면 돼요. 자, 중국향 매출이나 샤오미라는 회사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자체가 3, 4분기 쭉 이어지면서 매출 확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현재 구간대에서도 그 매출을 생각해 보건데 그리 비싸진 않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수급이 있는데, 자, 기관들의 손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적으로 기관들의 매수가 그래도 잡히고 있는 모습에서 차트가 바닥에서 튀어 올라가는 포인트가 잡히고 있고요. 오늘장 수급도 체크해 보자면 오늘은 그렇게 팔던 외인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잡히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이죠. 흐름상으로 보더라도 크게 밀렸던 흐름에서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전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매수가는요. 제가 오늘 이 종목은 종가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목표가는 제가 19,000원까지 볼 겁니다. 19,000원까지만 1차적으로 그리 멀리 안 봐요. 요 정도입니다. 그때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짧게 보고요. 손절가는 16,500원으로 역시나 굉장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6,500원이에요. 요 포인트 기억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블루콤 매출 확대 가능성 좀 큽니다. 실적 양호할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시고 대응 부탁드리고 10% 매수 원칙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8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19포인트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이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562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